검찰이 그때 정진상 실장의 이제 자택을 뭐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했는데 돈 전달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의 자택에서 돈을 전달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CCTV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 안 찍히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정진상 실장의 자택에 들어가서 돈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검찰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합니까?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 사진이 보입니다. 유동규가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 동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출입구 바로 옆에 경비실이 있어서 드나드는 사람을 다 목격할 수 있고요. 계단을 이용할 경우 2층부터 자동등이 켜져서 계단 이용 시 동선이 외부에서 더 잘 보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만 합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기에 아파트를 단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감히 적지 못했을 허위 주장을 영장에 기술한 것입니까? 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는 2019년 8월에서 9월 무렵에 정진상 실장 유동규의 5천만 원을 요구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의 자택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이동해서 전달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영장에 담긴 내용이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주실 겁니다. 자, 한번 그래픽 넘겨보죠. 근데 저렇게 어제 민주당이 반박을 하자 검찰이 또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요 필요한 현장 조사나 재반 증거를 충분히 확인했고 그 내용을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합니다. 확인된 내용 토대로 현장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한민수 대변인께서 아까 말씀을 좀 이어가 주실까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좀 전에 나온 것처럼 CCTV가 녹화되지 않게 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유동규 씨의 진술이요 5층까지 올라갔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이게 뭐 지금 맞지 않는 기억이고 맞지 않는 진술이 드러났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사람이 돈을 준 날짜는 몰라요. 시점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최소한 8월에서 9월경이 아니고 8월 15일 내외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CCTV를 피해가지고 계단 5층까지 걸어갔다고 영장에 적혀 있고 이걸 검찰이 그대로 적시해가지고 영장을 쳤는데 여기가 이게 CCTV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우리 현장에 갔었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분명하게 그건 판사 앞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라도 내놓아야 될 겁니다, 물증을. 그렇지 않으면 벌써 하나가 그 주요 혐의라는 게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증거인멸 부분은 아마 국회를 조금이라도 근무하신 분들이면은 압니다. 제가 이번에 대변인 돼서 한 두어 달 전에 가니까요. 모든 그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PC는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을 합니다. 본인 PC가 아닙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새로 임명이 되면은 윈도우를 새로 깔아줍니다. 모두 없애고 정진상 실장의 2층에 있는 정무조정실장 209-1번 방도 그 사무처 직원들이 와서 그걸 새로 깔아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마치 증거인멸처럼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압수까지 다 하고 포렌식 다 했어요. 한 거니까 정확히 또 밝혀주세요. 자, 검찰이 어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CCTV 논란도 불거지고 뭐지 하니까요. 검찰에서 관계자가 수사팀은 증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 확인해서요. 공소사실, 범죄 사실을 공소장이나 영장에 한자 녹여 넣는 것입니다. 우리 장해찬 이사장은 어떠세요? 우리 CCTV 관련해서 어제 좀 공방이 있었던데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극히 일부의 지엽적인 논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검찰은 정확하게 돈이 오갔다는 액수나 시점 그리고 그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전달된 뭐 박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게 들어가서 국고 손실죄로 박근혜 정부나 전 정부 인사들이 처벌받았던 재판 판례를 보면요. 돈을 전달할 때 어디에 얼마를 담았다더라.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검증을 다 해봐요. 이를테면 실제 골프백에 10,000원짜리를 넣었을 때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그 진술이 일치하는지 이 부분이 실제로 이 국고 손실죄 재판에서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재판에 인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어떤 규모의 박스인지 저는 수사 내용 모르니까 모릅니다만
해당 박스에 얼마를 전달했는데 실제로 재판부에서 그런 거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든요. 정확하게 그 액수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단순히 뭐 출입구에 CCTV가 있다 없다, 계단 난간에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차원이 아니라 예.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될 거고요. 지금 일단 김용 부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정진상 실장마저도 구속이 된다면 예. 그 전제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이 언급했던 자신의 측근 두 사람 모두 다 구속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국민들 앞에서 상당히 뭔가 말을 하기가 또 야당 대표로서 정부를 비판하기가 조금 입지적 측면에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합니다.